나이가 어린 것까지는 알았는데 미성년자인지는 알지 못했다거나 막상 만났을 때 어려 보이길래 혹 청소년이 아닐까 의심했음에도 돈을 주고 성매수를 진행했다가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트위터나 랜덤 채팅에서 DM을 주고받다가 성매수 비용을 정하고 대략적인 프로필을 받은 후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사실 채팅으로 연락만 주고받을 때에는 상대방이 자신을 대학생이라고 하거나 성인이라고 소개하니 믿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어차피 조건 만난 성매매를 할 의도이다 보니 상대방 나이나 신원에 관해 묻더라도 사실대로 얘기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런 부분을 묻지조차 않으면서 궁금해하지도 않았을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오프라인에서 성매수를 하기로 했던 대화 상대방을 직접 만나서 얼굴을 대면하게 되면 아차 싶을 때가 드물지 않습니다. 대학생같이 안 보이고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 정도 나이에 불과한 미성년자일 수도 있겠거니 싶은 의구심이 들게 되었을 수도 있는 것인데요. 다만 어차피 대가를 주고 이미 만난 데다가 상대방도 나이를 속인 것 같고 나도 자세히 묻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조건 만남 성매매를 그대로 진행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오픈 채팅이나 앱상에서만 대화했으니 상대방이 내 전화번호나 신원을 알지 못할 것이고, 혹여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본인도 자발적으로 응했으니 굳이 가족에게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을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장 그날은 아니라고 해도 상당 기간이 지난 시점에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으로부터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소위 아청법 성매수 피의자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뜬금없이 경찰 수사관이라고 하면서 연락이 와 아청법 피의자로 조사받으라거나 어쩌면 무려 의제강간 가해자로 진술하러 오라고 전달받는 경우입니다. 드물게는 성매수 피의자인 본인 거주지나 회사로 찾아온 수사관들에게 바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호송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집 압수수색부터 당하면서 휴대폰부터 뺏긴 후 조만간 경찰 조사에 가야 하는 돌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적발 시 처벌 수위가 일반적인 성매매 사건에 비해 훨씬 엄벌된다는 사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연하겠으나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본인은 단순히 성매매법 위반 성매수 혐의로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며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성매수 피의자로 입건되어 벌금 수준이 아닌 징역형 수준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상 성인 간의 성매수를 했거나 없어 성매수를 했다가 적발되었다면 초범인 이상에는 벌금형 정도로 처분되거나 선처받는다면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이 될 때가 많습니다. 반면 고의로 의도했던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미성년자와 조건 만남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아청법 조항에 따라 처벌받는다면 자칫 몇 년 이상의 실형이 실제 선고될 때가 드물지 않음을 유념해 두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아청법 제13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실제 성매수까지는 하지 않고 채팅이나 전화 등 교신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만남을 유도하거나 몸 사진 요구만을 한 때라도 아청법 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물론 성범죄 사안이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이니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취업 제한 등 부수 처분도 별도로 받게 될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 성매수 처벌 수위에 있어 기소유예나 벌금 수준이 아닌 징역형급 형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성년자 조건 만남 처벌 수위와 관련하여 나는 초범이고 직업이나 신분도 멀쩡하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일지 모른다는 사실을 막상 만났을 때 알게 되었을 뿐이고, 나이가 몇 살인지는 진짜 몰랐으며 내가 먼저 요구한 것도 아니고 미성년자가 유도하여 관계를 맺었을 뿐이라면 아청법 조항에 벌금형 규정도 있으니 나는 최대 벌금 정도로 선처받거나 아니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정황이 다르기에 일반화할 수는 없겠으나 미성년자 성매수 정도의 사건에서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기소유예나 벌금형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극히 드문 편입니다. 미수에 그쳤는데 합의했거나 상대방 나이가 곧 성인이 될 만한 상황인데 미성년자인지 의심조차 못했다는 점이 증거자료에 의해 소명되었다면 모를까 기소유예 결과를 받을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합니다. 사실 벌금형을 받는 경우도 드물고, 설령 검찰청에서 약식 벌금을 구형해주거나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해도 각기 담당 판사님이 정식 재판에 넘긴다거나 검사 측에서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미성년자 조건 만남 처벌 수위는 초범인 경우로서 피해자 가족과 합의가 성사되어야 집행유예를 받고 구속을 피할 수 있지, 만약 동정정과가 있는데 재범했다거나 합의하지 못했다면 법정 구속을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하여 미성년자 나이가 만 16세 미만인 중학생 정도에 불과한 때라면 이때에는 피해자 가족과 설령 합의하여 처벌 불원서를 교부받는다고 해도 다소 감형만 받을 뿐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을 여지도 상당합니다.
그렇다면 아청법 위반 성매수나 의제강간 피의자로 경찰 조사에 가야 할 경우 변호인 조력과 동행이 필요한 이유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컨대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조건 만남 피의자로 형사 입건되어 경찰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혼자 고민 마시고 법무법인 은우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대응책을 강구해 보셔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연락을 주고받고 실제 만난 것은 사실인데 성관계까지는 안 했음에도 의제강간이나 성매수자로 오해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자기 딴에는 상대 나이를 20대 초반으로 알았고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경우라면 아청법 다른 조항에 의해 설령 처분받는 것은 피할 수 없더라도 의제강간이나 미성년자 조건 만남 처벌은 면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 조력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성년자 성범죄 가해대로 신고당했거나 청소년 가족이 신고를 접수한 경우라면 이에 보수적으로 대처하여 가능한 합의를 진행함은 물론이고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받도록 면밀히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 날에 변호사와 동행하여 진술에 도움을 받으시고 혹시 있을지 모를 구속영장 신청이나 포렌식 조사에도 변호인과 함께 대처하시고 고소인 측 가족과의 합의를 위한 교신도 로펌에 모두 이름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도록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사기관 연락과 우편 통지 역시 로펌으로 대신 받도록 함으로써 당장 동거 가족에게 관련 사실이 알려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조치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은우는 미성년자 성매수나 의제강간, 조건 만남으로 인한 아청법 위반 사건에 있어 무혐의나 기소유예 그리고 집행유예로 구속 상황 방어를 해드린 다수의 성공 대응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은우 법무법인과 비밀보장이 되는 상담부터 신속히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